이 페이지는 요 내용 적으십시오. 적으면 리밋이라는 극한과 절대값이 결합했을 때 이 극한이라는 역할입니다. 극한이요 반드시 이 절대값의 부를 결정해 줍니다. 알겠죠?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 나중에 이렇게 우극한 또는 자극한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요? 당신들이 나누세요. 우극한 자극한은 나눠가지고 절대값을 너네가 어떻게 결정해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3번 볼까요? 3번 하겠습니다. 부모 봐. 절대값이야. 극한이야. 자, 해석할게. x가 2번 조금 작아. 조금 작다고. 한 1정도로 생각하자고. 그러면 1정에서 2를 빼.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부호결정 해줬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얘는요. 음수에 검색할게요. 리미트 x가 2에 자극한 자, 분모가 뭐라고?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분자는 x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약분이 됩니다. 땅땅. 그럼 잠깐만요. 보세요. 또 요 얘기 좀 할 겁니다. 마이너스 1분의 x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잘 봐. 너네가 어디서 헷갈려 하냐면 있잖아. 너네가 어차피 소수령이 들어와야 되잖아. 소수령 들어오면 여기서 내가 잘 봐. 극한의 성질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절대값 x-2가 마이너스의 x-2로 바뀐 겁니다. 절대값 성질 넣은 겁니다. 넣었지?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난 지금 절대값을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버려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내가 이 극한은 x가 변수인 극한이지. 주어진 식에서 이 변수가 사라질 때까지는요. 이 극한은 계속 붙여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입니다. 대체 극한을 어디까지 붙여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식에다가. 이 극한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적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싹 다 감점이에요. 이거. 두세요. 알겠습니까? 즉, 그러니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생각해. 상수야, 분모 마이너스 1이야. 그냥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생각해봐.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1이 되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리미트 x가 2의 자극한인데 그냥 마이너스 x야. 그냥 이거야. 자, 2를 돕기 위해서 얘들아 이런 거 그래프 그려야 정확하게 이해가 가. 막 계산하지 마. 봐봐. 그럼 내가 y는 x라는 식세를 그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요거예요. 여기 y는 x입니다. 괜찮죠? 미안. y는 마이너스 x죠. 미안합니다.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요게 y는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x 그린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2의 자극한으로 가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가 있겠죠? 이렇게 2의 자극한이라고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있겠죠?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겠죠 뭐. 그러면 어디 가까이 간다고? 2의 자극한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 거라고. 그럼 결국 어디에 가까이 간다?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갈 뿐이다. 알겠지? 그러면 답은 얼마다? 요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잠깐만요. 너네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너네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려 생각을 안 하고요. 갖다 집으려 생각합니다. 쌤 나중에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지 마. 그러면 헷갈려 해. 나중에 시급 배우고 헷갈린다니까. 그러지 마. 나중에 쌤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 무조건 뭐야? 그래프야. 그래가지고 일을 해. 그러고 나서 요령을 밝혀. 그래 나중에 그 요령이 잘 먹힌단 말이야. 처음부터 요령으로 하지 마. 하지 마. 알겠지? 하면 안 된다. 가우스는 안 하겠습니다. 가우스 x 더하기 1을 뭐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굳이 그래서 사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확인 체크에서도 보면 9번에 가로 3번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쌤이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이거 나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해볼게.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리밋 극한 x가 a로 갈 때 fx는 a라는 값을 가지고 이걸 뭐라냐면
A 값에 수렴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x가 a일 때 l이다 라는 말은요, fx는 리미트, 즉 극한 x가 a로 갈 때 l 값에 수렴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다음, 극한 x가 a로 갈 때 gx는 m이라는 값에 수렴을 한답니다. 이 값을 가진다고요. 그 말이다. 얘들아, 수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a의 우극과 a의 정확한 값이 싹 다 뭐라고? l이고, g에서 gx가 x가 a에서 우극한 s 정확한 값이 뭐라고? 모두 m이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게.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극한은 실수배, 자,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싹 다 분배가 가능하다. 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저주저 하지 말고요. 알겠죠? 이게 극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극한은요. 얘들아, 시그마는 우리 어땠니? 시그마는요, 이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실수배 끝에 끝냈죠? 덧셈, 뺄셈, 분배 가능했어요. 근데 뭐하고? 이게 없어. 시그마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싹 다 연산을 했어요. 곱하기 넣으면 다 곱했고요. 나누면 싹 다 나눴어요. 2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극한한 다음에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울 거거든요. 적분이 시그마랑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적분이. 미분이 조금 더 쉽습니다. 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가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미분해버립니다. 그래서 미분이 조금 더 편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할게요. 아니 이거 쌤 정확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또 오해를 한다고요. 오해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봐봐. 아까 쌤이 이만했습니다. 여기서 봐봐. 우리는 극한은요 항상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렸다고요. 그러면 내가 y는 마이너스 x란 크래프에다 x가 2의 자각한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까이 가?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마이너스 2는 조금 크겠죠. 위에서 내려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이너스 2는 조금 클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극한이다 보니까 그건 어디? 그냥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말은 쌤, 그냥 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지금 현재. 요겁니다. 할게. 얘들아, 알고 풀어야 돼. 내가 이렇게 대입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가,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마치 조진식에 내가 대입을 하는 것처럼, 함수값을 구하는 것처럼 마치 극한을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요, 얘가 연속이 됩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듣고 적으세요. 알겠죠? 쌤, 연속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 보면 돼요. 아니, 쌤, 잠깐만. 쌤, 마플 볼게. 잠시만요. 아까 우리 그래프 있었죠? 2선 보겠습니다. 얘는요, 그냥 이러면 연속은요,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연속이 아닌 게 불연속이에요. 그럼 불연속은 무슨 말일까? 끊어져 있어요. 그게 불연속입니다. 보겠습니다. fx는요 0에서 불연속이에요. 보여요? 여기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끊어져 있다는 말을 극한께서 선생님 얘기해볼게. 왜 끊어져 있냐면 있잖아, 0에서의 자극값과 0에서의 우극값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그런 반면에 그러면 gx 보겠습니다. gx도요 이거 불연속이에요. 왜냐고? 얘가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자야만, 그러면 gx는 x가 0에서 극한값은 존재하니? 존재하죠. 극한 존재하는 거예요. 함수값만 없을 뿐이에요. 근데 구멍이 뻥 뚫려서 얘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입니다. 다음 요거 볼게. 지금 여기서 fx 보겠습니다. fx는요 현재 1에서 불연속입니다. 보입니까?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에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3에서도 불연속이에요.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에요. 그냥
구멍이 나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싹 다 불연속이에요. 그 외에는 연속이에요. 오케이? GX 보겠습니다. GX입니다. 1에서 불연속입니다. 보입니까? 3에서 불연속입니다. 그 외에는 연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아까 개념원리에서 내가 마치 이 극한을 대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요. 이 함수가 주어진 값에서 연속이라는 걸 전제가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좀 가볼까요? 봐봐. 이제 다시 해볼게. 마이너스 x야. 너네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야. 알아도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다항함수 있죠.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당신들 4차 함수까지 볼 겁니다. 내가 다항함수를 그리잖아. 다항함수는요. 무조건 연속입니다. 알아두세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가 너네가 볼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요.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러면 불연속은 대체 어떤 걸까?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정근선으로 이렇게 딱 짜려져 있어요. 이해할까? 그러면 상가함수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함수는 불연속이에요. 이해가? 그러면 주어진 이 값이 함수가 연속이면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항함수죠.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연속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되는 거다. 그래서 막 무턱대고 대입하지 마세요. 제조글이 깔려야 됩니다. 어떤 조건요? 주어진 함수가 이 극한에서 이 극한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 범위 연속이도 상관없겠지만 이 범위에서 연속이도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잘 봐봐. 몇 차 함수? 3차 함수지. 다항함수지. 연속이에요.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거 갖다가 우리 뭐라면 유리함수라 불러? 그럼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야. 왜?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거든요. 쌤 이해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만 아니면 연속인 거예요. 3이죠. 연속이라고요. 그러면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따지라고요. 그런 게 이게 극한 잘하는 겁니다. 내가 이 그래프 쌤 지금 그려줄 수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려줄까요? 이거 어떻게 그냥 참고하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그냥 혹시 궁금해할까 봐 그냥 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란 정근선 가집니다. 이게 어떤 함수냐면요. 이런 함수입니다. 지금 3 집어넣으면 5분의 9죠. 대충 5분의 9란 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대충 이거 초에 대칭이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축에 대해서 대칭 함수입니다. 그냥 1사고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불연속입니다. 저 A 값이 네? 정근선만 아니면 그럼요. 정근선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자체가 얘들아 요 자체가 별표야. 얘들아 요 자체가 별표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수투에서요 다른 함수가 어떤 함수가 다르냐면 다항함수와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에 대한 극한은 미적분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볼게. 자 이제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수학자들이 해보니까 이 다항함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특성이 무슨 말이냐면 위아처럼 1번, 2번, 3번, 4번이요. 1번, 2번, 3번, 4번의 모양일 때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모양이 아니면 얘가 이 함수, 즉 이 다항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걸 수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 자, 3면 찬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찬찬할게요. 자, 간다. 부정형이죠. 부정이란 건 무슨 말이면 이 정자가 얘들아 정하정자 쌤이 한자 잘 안 쓰는데 씁니다. 아니 불자에다가 정하정자예요. 이해갑니까? 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못 정할까 이 말이야? 왜 못 정할까? 우극한과 자극한이 달라서. 아니 이 값이 너무 커서 아니 이 값이 너무 작아서 정할 수가 없대. 이 말이야. 부정과 불능은 틀려. 불능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그게 불능이야. 부정은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못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점입니다. 부정형입니다. 그러면 왜 부정인지 너네 기억을 해. 쌤 이거 2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빨리 기억해라고. 자, 해봐. 이게 그냥 쌤이 그냥 편의상 나는 그냥 응꼬라 부릅니다. 그냥 얘는 그냥 응이라고 이런 꼬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의미 이겁니다. 얘들아 이제 이걸 우리 뭐라 불러? 무한대라고 불러요. 무한대라고 불러. 어마어마하게 큰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이 반대 개념 무한소라고 불러요. 어마어마하게 작다고요. 네, 무한소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면 잘 봐. 분모도 억수로 작아지고 분자도 억수로 작아진대. 그러면 우리는 분수 얘기 배웠어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1보다 큰 값이에요. 맞죠? 분모와 분자 중에서 분모가 조금만 더 크면 얘는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근데 분모도 억수로 작고 분자도 억수로 작은 거야. 그럼 대체 누가 더 작아? 잘 모르겠어. 부정형입니다. 분모가 더 작은지 분자가 더 작은지 잘 모르겠다고. 그게 이 모양입니다. 원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를 할 겁니다. 잠깐만. 쌤이 이제 수업할 때 나 응꼬리라고 부를 거야. 응꼬리 하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만 아는 겁니다. 응이 뭔데? 이럴 겁니다. 그냥 무한소분의 무한소예요. 그냥 편의상 쌤 응꼬리라고 하겠습니다. 응이나 응 이거야.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분자도 엄청나게 크대. 잘. 그러면 분모가 크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1보다 작은 값으로 가는 거야. 분자가 크면요. 1보다 큰 값으로 가요. 근데 분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분자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누가 더 큰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름이 부정형입니다. 부정형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자 보세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뺄 건데 얘들아 앞에 무한대가 커. 그러면 양의 값이겠지. 뒤에 무한대가 커. 그러면 음의 값이겠지. 근데 둘 다 커. 잘 모르겠어요 말이야. 누가 더 큰지. 왜? 둘 다 너무 커서요. 그래서 부정형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한 놈은 어마무지 커요. 한 놈은 어마무지 작아요. 곱하겠다는 뜻이야, 이거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무한대가 될까? 무한소가 될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할 수가 없겠다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부정형입니다. 응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들으면요. 반드시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른 모양은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자들이 그렇게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에서만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부정형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개념 설명만 다 하겠는데 오늘. 자 해볼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 말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면 이게 되게 쉽게 들어올 겁니다. 얘들아, 우리 응꼴이야. 마치 영무 영꼴이야. 잘 봐. 우리는 분수에서 분자가 0 되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분자가 0이면요. 0이에요. 정의가 돼요. 근데 분모가 0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 꼴은 이 분모 있는 이 0을 해결해 주자.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그때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한번 볼래요? 자, 다항함수지. 분모. 분모가 다항함수지. 분자 다항함수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연속이잖아. 대입하면 돼. 그럼 분모 뭘로 바뀌어? 0에 가까이 가. 분자 뭘로 바뀌어? 0에 가까이 가. 응꼴이야. 이거. 됐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게 부정형이야. 부정형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은꼴이면은 분자가 0 되는 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냥 0이야. 정의가 된다고. 근데 분모가 0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놈한테는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인 거야. 분자가 0 되는 건 아무 잘못 없어. 분모가 0 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정의가 안 되니까. 괜찮니? 그러면 얘를 해결해 주자. 누가? 분자가. 어떻게? 약분으로.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왜? 얘를 약분하면 1 되잖아. 그럼 1은 정의가 되는 거잖아. 즉 정의가 되는 형태로 가진 뜻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은꼴에서는 누구를 없앤다? 분모를 없앤다. 뭘 없앤다? 누가? 분자가. 어떻게? 약분으로. 그러면 약분해 볼게. 그럼 x 1로 간다. 그러면 약분하면 이거 2에 갈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극한함수는 존재합니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이해하세요? 은꼴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분모로 조져. 분모를 어떻게든 약분시켜. 어떻게든 약분시켜. 누가? 분자가. 이 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 이 원리를 이해하잖아. 그럼 취재의 의도가 보여요. 왜냐면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이 은꼴은 분자가 분모를 약분하는 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세요. 쌤 조금 더 지나면 쌤 다른 것도 또 쌤 가르쳐 줄 테니까. 쌤 할 거 많아요, 수도.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다 보면요, 루트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있는 거는요, 뭐 할 거냐면 유리화할 겁니다. 쌤, 이건 문제를 보면 쌤 부연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요거 하나 보고, 유형 보고, 요거 하나 보고, 유형 보고, 인수해서 설명할게요. 자, 뒤로 갑니다. 아니, 이거야, 이거. 자, 몇 페이지냐면요, 얘들아,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 간다. 간다. x가 3으로 가. 분모 어디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 여기 가까이 가. 분자 어디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 아, 은꼴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모를 조져야 돼. 누가? 분자가. 그러면 잠깐만. 다시 우리 1학년 때 가자. 너네 1학년 때 인수 정리라는 거 기억해? 그러면 인수라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반드시 얘기해야 돼. 이 은꼴이 성립한다는 말은 분모가 분자의 인수입니다. 반드시 약분돼요. 약분 안 되면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인수라는 건 너네 어떻게 배웠냐면 어떤 특정 값을 집어넣었어. 0이 된대. 그게 인수야. 기억나? 이 식 모두 있잖아. x는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되어 있구나. 이렇게 약분되어 있구나. 자, 간다. 잠깐만. 혹시 높아심 지금 적습니다. 나 지금. 높아심 때문에. 이거죠. 얘는 x 빼기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가 된다는 거. 요겁니다. 그러면 약분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x가 3으로 갑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딱 요것만 남아요. 이렇게요. 자, 요거 보십시오. 다항함수죠. 그럼 우리 뭐 한다고? 대입하면 된다고요. 왜?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대입하면 9 비둘기죠? 그래서 얼마? 27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은꼴입니다. 알지? 은꼴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분모가 x가 1로 간다. 1로 가면 분모 뭘로 가? 0으로 가. 1로 분자 몰라? 0으로 가. 자, 근데 조금만 더 들여보자. 지금 이것을 다 쓰게 되면 2번은 리미트 x는 1로 가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 x 1로 가는데 분모가 이렇게 소인수분의 x 빼기 1과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이 돼요. 됐지? 일단 분자 일부는 안 씁니다. 잘 보세요. 분모 중에서 0 되는 놈은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에 0 되는 거지. 요 x 플러스 1은 아무 잘못 없는 거야. 이 x 마이너스 1 때문에 0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 분모를 통째로 없애 생각하지 말고요. 얘만 없애는 겁니다. 즉 분모가 0이 되게 해주는 놈만 없앨 거예요.
생각해볼까? 그러면 생각해봐. 분모의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말은 반드시 분모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뜻이고, 분자의 1을 집어서 0이 된다는 말은 반드시 분자에 뭐가 존재한다?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존재한다. 잠깐만, 너네 이거 조리제법 맞아. 그쵸? 이제 하지 맙시다. 쌤아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 나 이거 최고차항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는 존재하겠네. 왜 이 집은 0이 돼? 이거 이해하지? 자, 뒤에 거 쌤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3차니까 여기 1차야. 여기 몇 차 들어와야 돼? 2차 들어와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2차를 쓸 건데 우리는 냉차수네 해가지고 이렇게 2차를 쓰겠죠. 그쵸. 이렇게 쓰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자, 해봐. 요 x랑 2차에 나오는 요 최고차항이 전체 최고차항이 되어야 돼. 왜? 냉차수니까. 쌤 말 이해가? 그럼 조리제법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요즘 특징이야. 요즘 조리제법 안 합니다. EBS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쌤 들어봐봐. 근데 최고차항에서 1이야. 아, 그럼 얘는 x제곱이야겠네. 괜찮지? 자, 그 다음 이제 얘랑 누구랑 곱할 거야? 얘랑 곱해줄 거야. 그치? 그래서 몇 차가 나와? 2차가 나와.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누구랑 곱할 거야? 얘랑 곱할 거야. 그래서 2차가 나와. 근데 뭐가 돼? 2차가 없어. 0이야. 그러면 자 해봐. 내가 얘랑 곱하면 2차 계수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얘랑 곱해서 어떻게? 2차 계수가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 x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갈까요? 그 다음 상수항은요, 이 앞에의 상수와 이 뒤에 2차의 상수가 곱해서 전체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상수항은 마이너스 1에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리제법 안 해도 돼요. 쌤 계속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엔 조금 이게 낯선데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싹 다. 됐지? 자, 그러면 어라? x 마이너스 1 인수가 있네? 어떻게 할 거야? 약분이죠 뭐. 짠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 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분모 얼마? 2. 분자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4. 전체 값은 얼마? 2의 수를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요. 자, 봐봐. 3번 볼게요. x가 0갑니다. 그쵸? 0갑니다. 그러면 분모가 현재 어떻게? 0이 됩니다. x에 0갑니다. 0 갔어요. 그러면 분자도 0 되죠. 그럼 생각해봐봐. 분모가 0 되는 놈은 인수가 누가 있는 거야? x가 있는 거야. 근데 큰일 났어. 분자 인수기 찾아보면 x가 없어. 약분해야 되는데 분자에 x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루트가 되어있다? 뭐가 된다? 유리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야. 우리는 유리화는요, 분모 유리화가 익숙한 거예요. 왜? 중학교 때부터 분모 유리화 했기 때문에. 근데 너네가 나중에 너네 수원에서 해봐. 수원 수열에서요, 분자 유리화도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유리화는요, 분자 유리화, 분모 유리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냥 유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를 유리화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 x를 제거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유리화할 겁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할 거야? 내가 루트 4 플러스 x 더하기 2를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 알고 보세요. 풀면요, 이거 반드시 분자에 x 나와요. 진짜예요. 자, 분모 2x 분자 간다. 2x 곱하기 잠깐만. 루트 4 플러스 x 더하기 2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자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4 더하기 x 빼기 4. 이게 가. 이게 가요. 그래서 알고 풀어야 돼요. 아하, 분자 x가 딱 나타나구나. 알고 풀어야 됩니다. 알고. 그래야 아주 잘 풀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 없애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제 전체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줄게요. 리미트 x가 이용할 때 분모는요, 2의 루트 4, 좀 작게 쓸게요. 칸이 모자라네. 2의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 분의 분자 얼마? 1요. 괜찮니? 약분 다 된 거예요. 없어지고요. 약분하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0만 넣으면 되겠죠?
이해가? 0만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극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다 없애버린 겁니다. 부정형을 했을, 즉 부정형이 나오게 하는 요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4가 왜 찍어? 4가요? 제곱 빼기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앞에 거 제곱해. 지훈아? 빼기 뒤에 거 제곱해.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야. 4가 왜 없어져? 더하기 4 빼기 4라서요. 곱하기인데 왜 없어져? 그래서 이제 0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0 넣으세요. 그럼 0 넣으면 이제 2 곱하기 4죠. 2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루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8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은꼴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했어요. 은꼴 하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압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명칭은 무한소불이에요. 무한소꼴입니다. 잠깐만, 이게 쌤 뒤에 나와 있는 요 있죠. 2번, 3번, 4번요. 다음 시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설명하고 유형 보고, 개념 설명하고 유형 보고 일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쌤 개념 설명한다고 진도를 얼마 못 나왔거든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공부해야 된다.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주세요. 잘렸죠? 개념 원리는 19페이지까지. 19페이지까지. 자, 다음 앞에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숫자 어디까지 왔어? 14초까지요. 어? 16페이지 다 빼세요. 가우스 안 합니다. 16페이지 다 빼십시오. 가우스 안 합니다. 16페이지 다 빼십시오. 가우스 안 합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쌤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못 주네요. 그래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아마 진도 나가면 나중에 아마 한 방에 훅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는 17페이지까지.